우리 제2기 역사의령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잘 참석하신 분 잘 아시다시피 입학식을 거행을 하고 우리 김종훈 선생님으로부터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강의해 주실 선생님은 이도상 박사님이십니다. 이도상 박사님은 군대 생활을 한 34년 하시고 장군으로 예편하셔가지고 역사 공부를 본격적으로 당국대학교 윤혜영 선생님 밑에서 석사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윤혜영 선생님이 바빠가지고 지도를 못하셔서 다른 분한테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박사학위 연구 주제는 일본이 우리 역사를 어떤 과정과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왜곡했는가 하는 걸 쭉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왜곡했고 그것을 왜 틀렸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책도 3권 지금 내셨고 여기저기 지금 강의하고 특히 이제 앞으로 장병들이 안보의식을 보충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역사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군 안보의식과 우리 역사 문제를 연관시켜서 군 장병들에 대한 안보 교육을 시키는 그 방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장교들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우리 군에 앞으로 그런 교육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많이 들으신 거지만은 우리 고대 역사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 왜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이런 거를 학위 논문 쓰셨던 그런 내용을 포함을 해가지고 아주 지난번에도 말했었고 또 미사역 우리 발표식에서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아는데 도움 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도상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경도 소개받은 이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역사를 바로 찾자는 그 말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역사의 얘기를 하면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어떻게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이 맞는지 이 사람 말이 맞는지 그래서 좀 갈등을 겪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 다르게 찾자는데 공감해서 여기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간략하게 그러니까 요약을 해서 최소한도 이 시간 이후에 이것은 이런 각도로 봐야 되겠구나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식민사학을 알아야 되고 동북공명을 알아야 됩니다. 식민사학과 동북공명은 같은 논리에서 이어지는 것이고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 역사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력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논리로 복원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 국가는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하신 내용 오늘 나눠드린 이 책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름이 뭡니까? 교과서의 이름이 없습니다. 구리문수에게 우리 민족 이렇게만 써있지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다 보니까 언제 우리 민족이 형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대조선 강력을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 우리 영토가 컸다고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냐 그것은 사이비 역사학자들이 하는 소리다. 국수주의적인 논리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디 어느 유적이 하나 발견되면은 이것이 어디서 발견됐느냐? 우리 땅에서 발견됐다면 우리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역사를 다시 해석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옛날에 우리 여기는 우리 강력이었다 그러면 강력이 크다라고 자랑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역사가 어느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우리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잘 돼 있다면 우리 여기 앉아서 우리 땀 흘리면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데 무엇이 잘못입니까? 우리 민족의 기원을 부정하고 폄하하는 그런 역사 교육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에서 써있고 학교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시키고 있고 자아를 찾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족의 이름과 기원도 모르면서 안 맞는 역사를 자랑하는, 그러면서 이거 우리 민족이라고 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4대 시민과학과 독립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역사의 진실을 공부를 해서 근본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지,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제 경쟁력의 기초를 강화해주는 것, 앞으로 이 사람들이 통일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강강한 주역으로 성장시켜야 되겠는데, 박장군, 내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원문이 아니니까 이것이 뭐라고 줄어들었어요. USB로 오니까 이거 줄어들었어요. 참고로 우리 국사교과서 결정 과정을 보면은 2002년까지는 국정이었는데 2003년도에 국정에서 한국 근현대사만 검정으로 뺐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왜 국정국사교과서에서 근현대사만 뺐냐, 뭔가 묶어서 검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검정체제로 바뀌다 보니까 민중사학자들이 쓰고 전교조 전용부가 교육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부끄러운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학교에서 가르치니 청소년들의 의식주제는 반국가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방심하고 무책임한 가운데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전개됩니다. 이제 우리 역사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풀어야 될 두 가지가, 하나는 민중사업. 이것은 우리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민족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바꿔야 됩니다. 한국 고대사 가지고 완전히 인식이 갈려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인데 이 부정적 인식이 우리 역사 교과서에 실려 있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우리 어른들도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도 머릿속에 인적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역사적 진실이 여기입니다. 우리 문명의 기원이 외래 모방 문명인 줄만 알고 우리는 인식이 왔는데 실제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문명이었고 고대 조선사 신화냐 역사냐 민족의 형성이 신라 때 형성되느냐 고대 조선사 때 형성되느냐 청동기 시대는 서기전 7세기냐 25세기냐 고대 조선의 강력이 대동강 위액이었느냐 남북한 전체와 만주였느냐.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한사국 양양군이 평양에 있었단다. 무슨 소리냐? 요소 지역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역사 풀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것이 풀어야 될 문제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부정적 인식이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70년 동안 우리 국사교육을 통해서 세뇌돼 버렸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러니까 연법분들이 그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사입이다. 뭘 근거를 대라 이런 논리를 쓰고 있는데 지금부터 근거를 대겠습니다. 민족의 기원을 부정하고 폄하하는 것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이 근거를 보면은 고려 숙종 이게 지금 고려 15대 등기인데 숙종 때에 그때부터 하여튼 기자를 우리의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 끌어들이고 그때부터 이런 역사가 시작돼가지고 조선조 전 기간을 거쳐서 사대주의가 통계를 했고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주의로 체계화됐고 광복 후에는 실종사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그래서 현재는 북한 통제 목적에 중국에서 지금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동북공정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에 생산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동북공정에 대해서 중요시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역사학자들대로 평하고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뭐가 뭔지 모르고 조금 생각 있는 사람 안타깝고 갔다 온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이 버스 타면 오면서도 이거 어떻게 알려드려야 될지 고민 고민하면서 지금 온 겁니다. 월등의식 우리는 강대국의 지배를 계속 가져왔단다. 외래 문명을 모방한 후진 문명일 수밖에 없다. 자주의식 남북한 지역의 북한된 사대 역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고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선진국 여러분 이런 사투리고 케이크도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사고의 틀이 생민사 이거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는 일인데 우리 이 광복 후에 나온 사전을 보니까 식민이라는 것은 동국과 정치적 동족관계에 있는 곳에 인민을 이주시키는 일 또는 이주한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이때 우리 머릿속에 쓰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동국은 일본이고 종족관계에 있는 것은 조선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쓰다 보니까 식민사학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라는 전제학을 역사 해석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한국을 지배해야 된다.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결국 한국인은 역사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되는 건데 국사 교과서에서 이게 지워지지 않고 계속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은 결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을 하나의 숙명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를 대학 입시 공무원 임용시험과 무관이 왔고 학생들 무관심이 학부모들 무관심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그리고 역사는 역사학계가 알아서 해야 되고 그 영역으로 이렇게 가르치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1925년 조선사 편수회로 개편돼가지고 38년에 조선사 35권이 써졌는데 이게 자그마치 24,000쪽 분량의 책입니다. 이 책이 그 이면에는 해방은 요시다, 쇼에니, 사이고, 각각 이런 사람들이 해방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해도, 조선, 대만, 오키나와 이것을 전부 일본이 차지를 해야 일본의 본토가 안정하기 때문에 일본이 이것을 먹여야 된다는 논리의 출발이 바로 이 해방론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정합론, 조선을 공격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타라, 입구론, 대동아 공용권론으로 해가지고 태평양 분리까지 다니는 겁니다. 조선서 35권이라는 게 무슨 책이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그래서 이 내용을
본문 24,000쪽, 법한 395매, 고려 이전을 3편 11층, 그리고 조선의 3편 24층으로 책입니다. 이것은 2, 3차 사료로서는 원사를 찾기에는 걸리는 거지만 본문이 아닙니다. 이 역사의 진실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고 패배주의 역사를 주장하면서 한국은 세계의 앞선전하는 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 한국을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소식이다. 조선서 35권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조선서 35권. 조선서 35권. 이게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을 의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동북공정 전서 일본의 식민사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예, 중화민족의 개념이 모택동이만 있을 때까지만 해도 한족이 중화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중도통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개혁 개방하면서 한족만 중국이라고 할 때 중국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중화민족은 한족 중심에서 현 중국 영토안의 모든 민족이 중화민족이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국은 인구가 13억인데 그 중에 8.4%가 55개 소수 민족이고 나머지는 중국 민족. 문제는 8.4%에 불과한 소수 민족이 영토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소수 민족이 수시로 독립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추진된 것이 이제 지금 동북공정하는데 그 이면에 새로운 논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죽다 보니까 우려되는 북한의 급현사태에 이 사람들이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 이전에 동북공산권이 무너졌죠. 무너지고 주변 소수민족이 독립하는 것도 추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다가 80년대에는 요하 문명이 발견되면서 요하 문명이 이게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발전된 문명이었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중국 역사로 연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하 문명론을 쓰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96년도에 하상중 강대공정, 그 다음에 중국 고대 문명 탐험공정, 그 중에 하나가 이 동북공정인데 동북공정 말고도 서북공정, 서남공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이라는 말은 우리는 지금 한중일을 동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령성, 심양성, 흑룡강성을 포함해서 북한까지는 이 사람들 머릿속에 동북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서북공정은 유구르, 그다음에 서남공정은 티베트, 이런 논리들을 중국은 국가가 체계적으로 역사까지 하나 하면서 유도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런 역사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항의를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한 거이다. 학교에다 이러는 것이다. 학교에다 용역을 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동북아 역사제다 연간 3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 국가에서 방치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북공정이 뭐냐? 한중 국경 분쟁에 대비한 역사 지속 논리인데 고대조선, 구여, 고구려, 한해 등 한국 고대 국가들이 대동강 이북에 있었으니까 이것을 엄밀히 따져가면은 중국의 역사 아니냐? 중국의 역사 아니냐는 이 논리가 이제 발전하면서 북한이 나중에 결국 중국에 필요해야 된다는 논리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통일에 대비해서 북한 영유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한 역사 침탈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방어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북한 영유권 차단을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만화 하나 그려봤습니다.
지금 USB가 제대로 안 맞춰서 일제의 식민사학과 중국의 동국공주 똑같은 원리입니다. 목적은 조금 다르지만 대동강 또는 청천강이 고대 한중 국경에서 해수였다. 이 논리가 같고 논리가 같고 한사군과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단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사교과서, 한국사, 개선서 이게 지금 우리 역사학자들이 쓰는 한국사는 이렇게 하고 쓰는 개선서죠.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한번 한마디 할까요? 우리 역사학계는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은 가능하면 얘기를 피합니다. 묵묵부답으로 지내고 있다가 문제로 대답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동문서하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역사 자체를 왜곡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기가 똑같다. 그리고 우리 지도층은 수수발간하고 있다가 표고 관련된 때는 아주 예민하게. 그래서 저는 그때 감탄고토바 단지를 치고 쓰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지도층의 그런 행태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사드 문제니, 그 다음에 중국 영해, 동남아, 동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의 포옹만 관련해서 자기 가름대로 하는 것을 같다. 국민들은 나와 그 역사는 누가 하는 것이니까 그건 강건너 둘이다. 나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식사에서 한마디 하면 내 술 맞다는 애 역사 얘기를 하느냐 하는 식으로 말문을 놔두는 그 말이 없는데 우리 집사람은 마지막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토라 공부 심각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당근한 건 사와하면은 특히 저도 기독교 신자입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큰 무슨 얘기 하는 것처럼 그럽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식민사학이나 동북공정은 그런 것에 기초해서 우리 역사가 이렇게 왜곡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잘못돼도 우리 역사가 왜곡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곡돼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어떻게 왜곡돼 있으며 왜 왜곡돼 있는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한국 고대사 강력 왜곡 논리 여기 지금 일본이 맨 먼저 추진한 게 폐수 위치를 조작한 겁니다. 조금만 밀리면 지금 안 되겠죠. 지금 건들면 안 돼. 첫 번째 역사 왜곡작으로 추진한 것이 고대 조선사를 부정하는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면서 너희들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고하는 것이다. 옛날에 너희들은 아우의 나라였고 우리는 한국의 나라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어렵지 않느냐 그냥 가지고 온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일본이. 그 논리를 펴려면 최소한도 일본 역사가 한국 역사하고 빨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대사로 들어가면 우리 역사하고 1700년이나 뒤져있는 것이 일본의 역사입니다. 뒤져있는 역사의 복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맨 먼저 할 일이 너희들 고대 조선 있었던다 하는 요 논리를 아예 빼버리면은 그러면 일본 역사와 비교가 되겠고 그래서 고대 조선 역사를 엎드는 작업을 추진한 것이 바로 그 첫 작업으로 폐수 위치. 폐수라는 게 뭐냐? 고대 조선족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강을 지칭하는 보통 명사였습니다. 그래서 강 하면 폐수. 그런데 이것이 삘라, 삐알라, 펴라, 피라, 벌라 등 송두수 계통의
종족 언어였는데 그것을 향천실로 바뀌면서 강으로 이 삼수변에 조개패자를 쓰는 폐수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것을 가장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윤여은 선생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동사 편수에서 조동사를 이렇게 들고 푸는데 착안하는 것이 이 폐수는 어느 강이든 저희들이 폐수로 하면 되겠구나. 그럼 그 중에 하나를 폐수로 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외국어할 때 유견 폐수가 어디냐 해가지고 맨 처음에 노아를 폐수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폐수라면 한국 고대사 즉 고대 조선사를 없애는데 자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록강으로 바꿨다가 점차 대동강까지 이렇게 쭉 끌어내려오니까 대동강과 뭘 폐수해버리면 이 뒤에 것은 고대 조선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러면 광복 후에 우리 것을 다시 찾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대로 당해서 지금 대동강이 폐수로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대동강이 폐수인데 폐수에서 모든 일이 해결된 거 아니야? 이러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꼼짝으로 당하고 있는 거죠. 역사학계에서 폐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국사교과서 폐수는 청정강 또는 대동강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다 보니까 국가로서 고대조선을 부정하는 논리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책으로 펴놨다가 지금 나중에는 이제 지도마저도 우리 역사 시작은 한사군이고 그래서 평양에 있었던 한사군. 이것은 동북공정을 때로 뿜어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역사 의병대들이 하도 이제 미사일이죠. 미사일에서 떠들고 우리 박대학 장군 막 떠들고 김정은 시대를 그러니까 동북아 역사 지도에서 만든 지도는 부실한 것이다. 좌우 판단듯이 부실 판정 정도는 이것도 공공연하게 정부기관이 아니라 신문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전부가 그런 건 아니고 중국 고대 사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국가의 시작은 고대 조선이다 하고 확실하게 책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지금 국가로서 고대 조선을 부정하는 논리를 펴는 분이 여기 이병도, 김정대, 노태종, 송원영 무슨 소리냐 해서 우리 국가의 시작은 고대 조선부터가 이기린 장군이 김정찬인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병도 씨만 돌아가시고 이 양반들 거저하게 활동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데 비해서 다 돌아가시고 윤여은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전혀 활동을 못하는 안타깝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으면은 우리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식민사학의 두 기둥이라는 것이 하나는 북쪽은 한사군 지배하에 중국 식민지였다. 이것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남쪽은 임나 일부 지배하에 일본 식민지였다.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 역사에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갖고 낭낭군을 평양에다 갖다 놓으니까 기자 유일만 한사군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사건들이 바로 평양에 있어집니다. 이 논리는 고대 조선이 없었거나 아예 가짜였거나 있어도 중간에 잘려서 된 것이란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 열국시대 이렇게 시작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낭군을 평양에다 비교를 하고 반도사를 이루어하는 이 논리가 최근 30대 학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역사 비평을 써서 민족사를 국수주의로 배도하고 내가 사회비단다 이런 논리를 풀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신문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느 쪽이 옳은 말인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논리가 나온 것은 이 세키로 타다시라는 사람이 전혀 비상식적인 논리를 펴가지고
평양에서 이것을 발견했는데, 발견한 게 뭐냐? 장무이전이라는 게 벽돌에 박힌 명문, 호송리, 호송, 그 다음에 옥리, 참고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리라는 게 뭐냐? 여기 지금 또 공했다, 이것은 진흙이다. 뭐냐? 옛날에 종이가 없을 때 임금이 사람을 임명할 때 주간에다가 이렇게 못에 임명함 해가지고 딱 쪼개가지고 하나는 본인이 갖고 하나는 임금이 갖고 나중에 사실이냐 확인할 때 딱 맞추는 게 있었죠. 그런데 편지를 주간에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가지고 진흙으로 이렇게 발라서 묶어가지고 이것을 어디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만들어지는 재료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편지의 역할은, 그렇다면 편지는 수시처에서 나와야 되니까 발동처에서 나와야 돼요. 반동못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평양에서 무더기로 발견이 되는데 200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것이 완전한 형태로 발견돼요. 서체가 같은 사람의 서체가. 그리고 여러분, 편지를 평양에서 받았다면 그 토지는 평양 토지지는 안 되죠. 자, 멀리 어디서 온 겁니다. 이게 전부 평양 토지거든요. 이만희씨 미국이라는 게 이 금소령, 이게 이제 이 역사를 아주 조작한 부분이, 이 사람이 전지의 신사리를 발견했다는 건데, 이것도 도대체가 수직 정의도 확실하지 않고 비석 판독이 어려운 것은 학본이 상당히 오히려 비석보다는 학본이 더 선명해요. 그리고 근대 서체로 써있는 것이 같더라. 그래서 2011년도 3.1전 특집으로 SBS 방송을 위해서 전쟁 신사지는 무조건 조작한 것이다 했는데도 지금 고려사학의 금년 거의 한 5, 6개월 동안 계속 시민강제를 통해서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단다. 이것은 정백동 364호은 낙랑군 후구 장구가 말해준다. 이 젊은 애들이 본 일도 없고 북한에 간 일도 없는 사람 여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자꾸 밀어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후지무라 신이치는 이것과는 관계없이 뒷날에 있던 사람인데 그 2001년도 이후에 동아일보가 이 사람은 신의 손이다.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끓여면 따로 일본 역사가 몇만 년, 몇천 년 다 올라가. 나중에 아이리치 신문에서 그 사람을 쭉 취재를 하니까 갖다 묻는 겁니다. 묻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그 사람이 캐드에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 동아일보에서 아주 정확하게 소개를 한 얘기 있죠. 이제 대동강이 해수다 하면 어떤 형태의 지도가 그려지느냐는 것이 이 지도를 요것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기 지금 대동강입니다. 이것을 폐수라고 했을 때 폐수를 해서 기자가 서기전 1200년경에 고대조선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기자국이 서기전 195년도 유만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유만을 서기전 108년에 한강이 멸망시키는데 지역은 똑같은 지역에서 그렇게 차례대로 공개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기자, 유만, 한상훈이 대동강가에서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전개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고대 국가들 나중에 예중 고대조선, 국조의 공주의 고대 국가들을 지도에다 그려놓으려고 그러니까 전부 국경 밖으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제자리에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다 물도로 들어가고 이거 없네요. 그러면 남는 것은 우리 고대 국가라는 게 백제, 신라, 가야 이 세 나라만 남아야 우리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너무 간단한 요 사실을 놓고도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이 역사학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스스로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분노하지 않습니다.
해수 대동강 또는 청천강이다. 이 논리가 바로 반도사강의 단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될 논리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논리를 펴기 위해서 우리의 논리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보건 논리라고 저는 이름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우리 그 미래는 통일 한국이어야 됩니다. 통일 한국이라는 것은 우리 세계 유일의 현재 분단체들이 극복을 해서 안보 튼튼하고 경제 번영하고 문화 융성하고 행복한 복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전제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주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아쉬운 게 이 기본이 안 지켜지고 있는데 기본을 지키고 이웃을 배려하는 이 선진 문화가 정착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막상 이것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난 몰라라 하면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고대사 진실을 보고는 해야 우리 애들한테 자아를 심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아를 심어줘야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사군과 임나 일본부 시체 아까 두 가지 문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문제다. 한사군의 지배하에 우리 식민지가 중국의 식민지가 아니었다. 임나 일본부 지배하에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었다.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고대 한중국경 폐수의 위치를 제자리에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고대 조선의 강력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고대 조선의 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와 유적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역사학자들은 너 근거 내놔라. 그 근거 내놓으면 그 다음에 또 엉뚱한 소리 오고. 그래서 제가 아까 독학 아세라는 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옳은 줄 알고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제시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만리장성 국적은 우리 문명권이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차단을 해야 됩니다. 만리장성 왜 쌌습니까?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은 만리장성은 중국이 북방민족을 막고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싼 것이 만리장성인데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것이 중국 문명이라고 지금 만리장성이 중국 것이니까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것도 중국 것이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이름표를 붙여줘야 됩니다. 얘는 한민들이라 이름표를 붙여요. 우리 애들이 이름표도 없어요. 이제 제 이름표라고 이렇게 썼습니다만 정체성을 기반한 국제 경쟁력 확보를 해줘야 되고 통일을 위해서 남북한 역사 동일성을 회복하는 이 폐수 위치를 말하는 중국 사료를 합니다. 여기 사기 조선여점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책에 다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폐수가 여느 동쪽 경계가 되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여기가 폐수였구나 이런 논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서 지리지나 수경지 설문회나 이런 데 보면은 폐수는 낙랑 유방향을 나와서 동쪽으로 부산합니다. 이게 유방이에요. 그런 논리를 폈는데 왜 이 말을 저희가 넣냐면 80년 이후에 만리장성 북쪽에 요하문명, 홍산문명, 공북공정 요 정도 여기 보시면 요 정도의 지금 적공이라는 것이 거기에 홍산문명을 발견됩니다.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옛국자, 가장 오래된 중국은 저것은 자기들 문명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상주 이게 한나라, 상나라, 주나라, 하은주, 화상주, 단대공정, 중국고대민족, 화동공정, 동국공정 이렇게 논리를 관철시켜. 그런데 만리장성 축성 배경은 국방민족을 방어할 목적으로 전국시대 조연진 등 국방민족, 국방이 한 겁니다. 그래서 만리장성 동북쪽은 국방민족의 역사 강력입니다. 국방민족이라는 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국방민족인데 이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요하문명 고대조선 문명권에서 이 치도 한번 보시죠. 이 치도를 화면에 보시면 헬스가 요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사료들을 요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자 이만 한사군이 여기서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아까 그 지도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은 우리 고대 국가들을 이제 차분하게 하나씩 지도를 그려보죠. 고대조선, 그 고대조선 길을 북부여, 동부여, 이렇게 시작하여 여기 아주 무리 없이 편안하게 진경에다 그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국경은 나라와 그 인민이었다. 고대사 보고는 단체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여기서 발견되는 모든 유적 유물들이 그게 우리 것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중국이 지네 것이라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 거기에 뚝뚝뚝뚝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 것이다. 그러면 우리 역사 해석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차원인데 이것을 무슨 국수주의적인 강령 논리로 그래서 너희들 사이기자 이런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말에 우리 국민들이 현혹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박정자고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 신문에 이런 말 쓰고 있는지 그래야 됩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고전으로 배우는 맛있는 한자 이렇게 이런 사례를 썼는데 이것이 3월 26일자 내용인데 삼국유사 이 웅녀의 아들 단군 고조선생가 이런 제목으로 썼습니다. 박장군 지금 저 조선일보에 쓰는 내용에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훗날 임금이 될 아이니 이름을 당군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당군이 애들 이름입니까?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당당히 이렇게 썼어요. 당군은 이름이 아니고 직책명인데 거기에 또 뭐라고 설명되냐. 기원전 2333년 당군은 평양의 도읍을 정하고 여기서 기원전 2333년은 BC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기전 2333년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기원전 이게 선생님들 계시는데 선생님들 대학교 교수라는 사람들이 작자들이 딱 기원전 계속 바꿔 쓰는데 이게 안타깝죠. AD, BC 그래서 서기는 AD고 서기대는 BC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또 고조선을 멸망시킨 위만조선도 조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거의 위만이 고조선을 멸망시킨 일이 없습니다. 이 역사를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을 이렇게 313년 대동강 유역의 낙랑군이 멸망하자 중국 본토와 연결이 끊어졌다. 그게 지금 이선민 조선일보 선임 기자가 쓴 말입니다. 여기서는 자기는 중립을 지켜서 한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313년 대동강 유역의 낙랑군이 멸망하자 이렇게 얘기를 딱 해놓음으로써 대동강 유역에 있던 낙랑군을 갖다 그러니까 낙랑군을 대동강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풀고 금년 6월 며칠 7월 며칠 때 신문인데 여기 지금 USB로 빠져있는 게 여기
여기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화부장이 그런 얘기를, 문화부장이, 응? 아니요. 그 원문에 보면 문화부장이 또 그런 소리를 했던데, 요새 이 역사를 찾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공격이 주체고, 역사 학제가 지금 방어하는 입장인데, 요새 30대 젊은이들이 용감하게 나와서 공격을 좀 했으니까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 기가 막혀서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지. 도대체 어느 것이 역사의 진실이고 어느 것을 우리가 고쳐야 되느냐, 이런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고 30대들이 나와서 뭐 역사 의변변이 있다 있지 않은 사람들 공격한다는 것이 아주 통쾌한 일이다. 이게 조선일보 문화부장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 5분에는 써갖고 왔는데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국사 교과서 앞서줘야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 다 정리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역사에 강력 과제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고대사 강력을 밝히는 작업은 우리 자아를 찾는 작업이다. 따라서 민족 정기 확립 차원에서 고대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실현돼야 되겠다. 우리 2세들 민족의 기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성취하고 4대 식민지 역사인식에 안전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세계를 좀 기억해 나가고, 한국 고대사의 진실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고대 국가의 기원은 국가의 기원입니다. 고대 조선부터 그 이전에 우리 역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일단 고대 국가의 기원, 고대 조선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고조선 고조선을 하는데 고대 조선으로 명칭을 통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고대 조선. 고대 조선. 어감도 좋지 않습니까? 고조선 고조선 하는 거 고대 조선 뜻이죠.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고대 조선을 써야 제대로 된 이름입니다. 최초의 우리 장군 왕건의 세우신 나라는 어떤 뜻이죠? 여기. 장군 왕건이 세운 나라는 조선이었고, 그것이 오늘날의 학문적 차원에서 부르는 고대 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세우신 그 나라는 중계조선입니다. 두 번째, 고대 조선의 강력이 어디였느냐? 제일 넓을 때 서쪽은 나라와 갈색산 일대, 북쪽은 아르곤강, 동쪽은 홍룡강, 남쪽은 전라, 경상도, 남부 해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것은 제가 설정한 게 아니고 윤내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딱 설정한 것인데,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다만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나라일 때입니다. 그리고 아르곤강이 요금방에 있고, 여기 또 홍룡강. 이렇게 고대조선 강릉입니다. 여기 보시고. 고대 한중 국경지대는 나라와 갈색산이 때, 이것이 지금의 요소지역입니다. 한사군과 당랑군 위치는 나라와 갈색산, 그 동쪽입니다. 기자는 고대조선에 망명을 했고, 서쪽 변방에 위치한
고대 조선의 제후국이었다. 그리고 그 제후국을 멸망시킨 게 일왕국이었다. 그 일왕국을 멸망시킨 한사입니다. 우리 국사교과서 여러분들 이런 것을 지금 한번 들어두시면은 국사교과서 여러 번 보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역사의 근거를 찾아서 고대조선 건국사실을 확실하게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대조선 자체를 부정하는 주제에 우리가 무슨 안 맞는 역사를 같은 것을 얘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고대조선이 우리 역사의 출발이었다는 전제하에서